있지만 네. 저는 한 번도 쿠팡이 독주하길 바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늘 하지만 쿠팡이 물론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한다고 얘기해 주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유독 하나 남은 거는 이제 그렇죠.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50 유통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네이버가 지금 가속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엔진을 갖다가 시동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전용 쇼핑 앱 출시하고 있고요. 가장 네이버가 보틀렉이 뭐냐면 일요일 배송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CJ대한통운 포함해서 한진도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고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네이버 매출 규모는 좋습니다. 네이버 뭐 한 2024년에 거의 10조 7,377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요일날 갖다 주는 걸 누가 해줘야 되냐. 근데 뭐 NFA 중에 지금 연합 중에서 이제 대한통운하고 하기로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다 해놓고 지금 보니까 1시간 배송까지 한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물건을 갖다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이버가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송하는 것도 큰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CJ대한통운이 7일 배송하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들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다 이해가지만 물량이 올라오고 또 뭐 전략을 어떻게 짜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이버 어떻게 올해 가속 붙이겠죠? 예, 올해 진짜 굉장히 획기적인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예, 쿠팡의 독주 진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한 번도 쿠팡이 독주하길 바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늘 하지만 쿠팡이 물론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한다고 얘기해 주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있기도 하고 배송사 명함이 처우도 있죠.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쿠팡이 독주를 시작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오프라인 기업들까지도 전부 좀 망가져 버리고 있거든요. 네. 뭐 최근에 또 이제 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부도가 뭐 이거 기업 회색이죠. 기업 회색 네. 신청을 하면서 진짜 안타깝네요. MBK 파트너스. 맞습니다. 해갖고. 그것도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그 홈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죠. 전년 대비 크게 역신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롯데쇼핑몰 하더라도 15조 대 매출이 14조 대 13조 대로 연속으로 막 조 단위로 매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한때 20조가 넘어가던 매출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쪼그라들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뭐 사실 영업 흑자가 나고는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큰 적자가 나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은 홈플러스도 몇 천억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마트나 그리고 롯데쇼핑도 작게는 5천억에서 뭐 한 9천억까지도 단기 순이익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이마트나 롯데가 해왔던 사업들이 그동안에는 그게 여태까지는 뭐 이런 브랜드 가치라든지 로얄티를 갖고 사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롯데온도 네. 많이 적자가 났었기도 하지만 뭐 지마켓도 적자가 크게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업 가치들, 특히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한샘이라든지 하이마트 그때 지분 인수하면서 수조를 들여서 인수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넘어가면서 그게 오프라인 기업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연간 몇 천억의 이 자산을 삼각해야 되거든요. 기업 가치가 떨어져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맞죠.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때는 2조에 사왔던 기업이 지금 다시 보니까 5천억도 안 돼. 그럼 나머지 1조 5천억을 매년 그걸 갖다 빼는 거거든요. 일정 금액을. 작년만 하더라도 거기서 전자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한샘이라든지 거기서 수천억에 달하는 몇 년간에 그게 또 이제 장부상에서 영업 경상이익에서 적자가 나게 했던 요인이었고요. 네.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3조 4천억에 사왔지만 네. 지금 기업 가치로 따진다면은 그게 조 단위 기업 가치는 날라갔거든요. 벌써. 2조가 될까 말까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11번가가 2007, 초창기만 하더라도 2조 7,500억의 기업 가치 인정받았다가 네. 최근에는 지금 5천억, 6천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지마켓도 지금 이게 1조 가치를 인정받을지 1조 5천억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조에 해당하는 1조 2조에 해당하는 돈을 장부상에서 털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업의 발목을 앞으로도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원초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쿠팡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네이버와 쿠팡이 양강을 하고 있지만 쿠팡이 독주를 계속해 나가면서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 기업뿐이 아니라 온라인 기업들도 하나씩 지금 굉장히 큰 위험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고 네. 이 상태라고 보면 저는 굉장히 불안한 게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독주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은 거꾸로 쿠팡이 이제는 그 독과점의 힘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서비스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거는. 내가 앞으로 경쟁 상대가 없다면. 맞아요. 말씀 중에 네. 그런 거 뭐 예상한 분도 많았고 지금 제일 잠깐요. 기억나는 게 옛날에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1조 8천에 샀거든요. 그러다가
같이 떨어져서 롯데가 1조 2천에 샀거든요. 근데 요즘 안 되니까 저기 오프라인 마트 그거 지금 막 통합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냥 힘든 거네요. 어렵죠. 이커머스가 워낙 많아지고 이 쿠팡 독주가 가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화된 거네. 맞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계속 수백 개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 네. 또 물류센터도 지금 통폐합 작업 들어가 있고 계속 좀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흑자로 올리기 위해서 매출은 지금 4조대에서 2조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하이마트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게 쿠팡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하이마트 관계자나 그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이 원가를 공개한 순간에 전자랜드나 하이마트 같이 그동안에 이 양판점 사업을 하던 그렇죠. 그런 업체들은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압력밥솥을 얼마에 팔든 관계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쿠팡에서 압력밥솥이 딱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상상도 못하던 가격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거기서 쿠팡이 설치 물류라 그래서 네.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까지도 전부 다 쿠팡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직접 로켓 설치를 해주니까 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쿠팡이 무서운 거는 옛날에는 식료품 팔던 회사가 지금은 이제 가전부터 해서 뭐 타이어까지 혹은 무슨 AS 시장까지도 다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이 진출하는 사업이 아마존이 진출하면 아마존 아이즈들하고 그 산업군이 그렇죠. 초토화되는 것처럼 쿠팡도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이대로 독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있는 이 오프라인뿐이 아니라 온라인 기업들 굉장히 큰 위험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은 일시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독주가 끝나고 나서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반품도 돈을 내고 해야 되는 배송비도 더 비싸게 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요. 이제 최근에 약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부조심이. 뭐 고객도 뭐 와우 회원이 뭐 한 1,500은 안 되고 막 1,400까지 가갖고 또 연회비 올려놓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이제 여행부터 보험부터 다양한 상품들을 그냥 다 파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카테고리 산업군들이 그냥 다 지금 계속 그냥 규모가 작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쇼핑 앱에서 그냥 하나로 모두 다 하지만은 그 기업들이 연쇄로 그냥 도미노 같이 지금 뭐 계속 추락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군에 비해서는 진짜 심각한 거네요. 네,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우려되죠. 지금 이 순간도 그 나머지 오프라인 온라인 기업들은 역신장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쿠팡만 20%대의 초고신장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쿠팡이 거래액이 55조라는 거래액은 진짜 엄청난 거래액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거의 뭐 23%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거의 뭐 4명 중에 1명은 4개 중에 1개는 쿠팡에서 산다,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그거하고 남을 수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전에 1등을 했던 데들이 11번가 지마켓이었거든요. 2017년도만 하더라도 11번가 지마켓이 한 10조 정도의 매출 올렸어요. 특히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과 옥션 합쳐가지고 20조까지 매출을 갔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나마 쿠팡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이 종합물 중에는 지마켓, 옥션 합쳐서 14조 원, 11번가가 약 9조 원, 습닷컴이 한 6조 원, 알리익스프레스 시커머스가 지금 좀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3조 7천억. 네. 컬리가 거래액 기준으로 한 3조 원. 3조.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쿠팡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박사님 말씀처럼 유일하게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몇십만 명에 달하는 50만 명에 달하는 그 셀러들이 판매되는 금액이 50조 3천억이 되기 때문에 네. 쿠팡의 55조랑 맞설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그런 기업 플랫폼이죠. 기업이라고 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유통 플랫폼은 네이버밖에는 남지가 않았다.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지금 이 숫자들이 점점 역신장을 하고 있는데 네. 네이버만 유독 그래도 뭐 한 10%대 안팎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지금 50조로 쿠팡을 꾸준히 지금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올해 네이버의 행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작년에 뭐 저 컨퍼런스 콜에서 최선 대표가 얘기한 대로 뭐 전용 쇼핑의 출시, 그 다음에 AI 기술장에서 뭐 개인이 원하는 걸 갖다 그냥 맞추면 갖다 주고 이걸 하면은 뭐 일단 매출이나 구매가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또 물량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물량이 늘어나는데 토요일 날 구매해서 다음 주에 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배송까지 해줄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네이버, 지마켓 이 관련된 이커머스 기업들이 서서히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뭐 작년에 하반기에 뭐 워낙 큰 사건, 팀원 UF 사건 때문에 뭐 특수 효과도 지금 쿠팡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게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로 돌아오겠네요. 서서히.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작년에 티몬과 IMF가 무너지면서 네. 제일 큰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는 이티켓, 즉, 이 상품권 부분하고 가전이었거든요. 티몬과 네. IMF가 그 시장에서 워낙에 이게
파격적으로 쇼킹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쵸, 그 주력해서. 시장이 날아가 버리면서 증발해 버렸어요. 사실 그 시장은 없어져 버렸고 나머지 시장을 사실은 G마켓이라든지 11번가가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예, 시장은 반대로 그 시장을 쿠팡이 그 회원비를 네. 멤버십 회원비를 올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2,300만 명이 넘었었죠. 네. 활성 고객이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쿠팡이 그 시장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좀 놀라운 이유였었고 그만큼 이제는 경쟁력이 나머지 업체들이 많이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합몰들. 물론 아직도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11번가, G마켓, 롯데원 이런 회사들도 대한통운과 연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쿠팡과 대항마를 꿈꾸는 그걸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큰 힘이 안 되고 유독 하나 남은 거는 이제 그렇죠.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50조에 달하는 쿠팡하고 거의 동일한 물동량을 그걸 여태까지는 제대로 활용을 못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커머스 앱을 출시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네이버 커머스 앱이 없었어요. 그 말은 쿠팡이라든지 뭐 펄리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앱을 우리가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게 해줬는데 네.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 거기 포탈에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커머스는 여태까지는 이런 유통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는 유통이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이 유통 포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포탈이야, 포탈. 네. 포탈 검색 사이트 중에 여기에 그냥 커머스가 있는 거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이 전자상거래 플레이어로 포함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수현 대표가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는 올해 한번 제대로 가보겠다. 네. 이제는 커머스를 분리시키겠다. 네. 분리시키겠다는 게 분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쿠팡처럼 앱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제는- 원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들어가고 이제 계속 페이지 리뷰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크죠. 여태까지는 쿠팡 앱을 네이버 앱을 다운받으면은 네이버 포탈로 들어가는 거였지만, 이제는 네이버 커머스 앱을 다운받으면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부르는 그 앱을 다운받으면은, 이제 내가 딱 클릭하자마자 이 사람이 누군지, 그동안에 어떤 쇼핑을 했는지, 그걸 갖다가 AI로 분석을 하고, 이 사람한테 맞는 최적의 홈페이지 상품을 추천해주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커머스 그룹으로 가겠다. 네. 라는 게 지금 네이버 최수현 대표의 보관이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올해 사상 최초로 24년도에 매출이 10조가 넘었어요. 네. 근데 그 10조라는 거는 네이버가 그동안 하고 있던 뭐 웹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그 검색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매출이 7조가 넘은 거고, 순수하게 커머스 부분, 즉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수수료 매출이라든지 광고비 매출이라든지 그것만 따진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2조 9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키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포탈이 아니라 네이버를 이제는 전자상거래 플레이어로 키워가지고 여기서 수십만 명의 그런 업체들도 모집을 더 하고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0조 기업이 아니라 20조 기업으로 가겠다. 네. 그런 보관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이런 커머스 사업이거든요. 네이버는 거의 90% 이상이 다 수수료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수수료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거기서 뭐 5%, 10% 그런 수수료만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데 커머스는 잘만 하면은 물류 서비스 수수료가 되지만 직접적으로 네. 상품을 기획으로 잡아가지고 사입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커머스 사업군 중에서 뭐 이를테면은 무슨 뭐 한정판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런 상품들 직매입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순식간에 쿠팡같이 매출이 뭐 20조, 30조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지만 네이버가 그 첫 발을 내디딘 게 그래서 그 커머스 앱을 별도로 네이버 플러스라는 앱을 별도로 분리시킨다가 하나고 두 번째가 박사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바로 배송입니다. 배송. 네. 배송이 되니까 물건을 팔 수가 있죠. 이제. 맞습니다. 네. 쿠팡한테 여태까지 뒤졌던 거는 쿠팡은 지금까지 9조를 투자했거든요. 지금까지 6조를 투자했던 거에다가 3조를 더 투자해서 9조를 그렇죠. 2, 투자해서 3년 안에 이제. 네, 지금까지 잡힌 게 9조고 아마 9조가 거의 집행이 내년까지 될 것 같아요. 네. 9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2026년도, 7년도까지는 전 국민을 쿠세권, 즉 쿠팡 역세권으로 두겠다. 쿠팡 물류센터 반경 10분 이내에 90% 안에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그렇죠. 전 국민의 90%가 지금 쿠팡에서 10분이면은 물건 갖다 줄 수 있는 물리적으로는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물류 규모라 그러면은 풀프먼트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대한통운이 물류센터가 쿠팡보다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통운은 구조적으로는 3PL 물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쿠팡처럼 직접 갖다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 대한통운이 됐던 한진이 됐던 그런 파트너들하고 연계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도 투자를 갖다 해서 쿠팡 방식으로
예, 빠른 배송, 쿠팡보다도 더 빠른 배송, 더 편리한 배송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갑자기 우리 또 이 방송이 유통물류 아닙니까? 네. 택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중앙에 갔다 가는 게 허브앤드 스포크고, 근데 중간 지점이 게 포인트 아닙니까? 사실 쿠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캠프에서 이동하니까 포인트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쿠팡은 해갖고 빨리 딜리버리가 되는데, 대한통운 같은 경우 3PL 보관물류에다가 택배는 또 그냥 뭐 포인트도 하지만 이게 이제 섞이는 거죠. 그렇죠. 섞이니까 이게 엉키니까 이게 빨리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는 허브앤스포크 방식이라서 페덱스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네, 그렇죠. 간선센터에서 물건을 집하를 해서 그거를 허브센터, 즉 대전이나 옥천으로 보내고 대한통운은 다시 그거를 간선센터, 전국에 있는 한 270개 간선센터 또 분류하고 거기서 그래서 고객한테 배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택배센터 같은 경우에는 배송일이 평균 2.3일이 걸립니다. 네. 2.3일이 걸려야지 내가 물건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들어왔다가 분리했다 나갔죠. 그렇죠. 물론 이제 수도권은 옆에 수도권으로 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택배센터는 기본적으로 집하라는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직접 내가 아무리 가까운 데서 물건을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우리 집 옆집에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주문한다고 그러더라도 50m 거리인데도 안 갖다 준다는 거죠. 다시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에서 다시 우리 동네로 와서 갖다 주는 게 이게 택배의 기본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쿠팡 방식으로 가겠다. 쿠팡은 택배가 아니라 풀프먼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없애겠다. 집화 과정을 없애고 네. 물류센터에다가 상품을 다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직매입을 하든지 위탁으로 보관을 하든지 갖다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무조건 이길 배송까지 해준다. 그래서 쿠팡 로켓 배송, 쿠팡 네. 로켓 크로스 네. 이 두 가지 배송은 쿠팡 전체 매출에서 뭐 거의 뭐 90%에 그러니까요. 육박을 하겠지만 그 매출은 무조건 우리는 D 플러스 1위까지는 가져다 준다였었고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네이버가 고전했던 것도 쿠팡은 365일 배송이 되는데 네이버는 365일 중에서 한 70일을 배송을 못했다는 거죠. 일요일 배송이 안 일요일, 되니까. 토요일 배송이 안 되고 사실은 공휴일 배송이 안 되는 경우도 네, 많았고 공휴일 안 일요일 됐죠. 배송이 안 되니까 네. 공휴일과 그다음에 일요일 배송이 안 되니까 됐죠. 한 1년에 70일은 배송이 안 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요일 배송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쿠팡은 토요일날 물건 주문해도 일요일날 갖다 주는데 내가 밥 먹을 때 반찬거리 살 수 있는데 뭐 네이버에다가 시키면은 토요일날 시키면 월요일 갖다 주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싸움에서 이제는 대한통운도 택배 물량이 줄어드니까 쿠팡 연계를 하고 쿠팡하고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묶고 대한통운이 그것들을 일요 배송까지도 책임을 지면서 그런 방식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한 거고 그거를 이제는 네이버가 받은 거죠. 네이버가 받고 내가 받고 더 뭐 타짜에 나오는 것처럼 네. 이거 받고 더한 게 그동안에는 네이버가 뭐 오늘 주문 갖다 오면 내일까지 갖다 드릴게요. 이거 얘기했다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오늘 배송, 그다음에 일요 배송, 그다음에 쉬망 시간 배송, 그다음에 즉시 배송.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거는 지금도 쿠팡도 다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이버는 그거를 더 내가 만약에 쿠팡 플러스 앱 다운을 갖다 받으면은 네이버 플러스 다운을 그렇죠. 받으면은 그걸 갖다 첫 화면에 이 상품을 내가 오늘 중으로 받을 건지 1시간 안으로 받을 건지 내일 새벽에 받을 건지 내일 중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은 2, 3일 뒤에 받을 건지 그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 높겠지만 그렇죠. 그 모든 배송을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쿠팡은 언제 올지 몰라 이런 거죠. 내일 온다 그러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1시간 이내 내일 새벽 내일 언제까지 그런 시간대 지정 배송까지도 해주겠다. 사실 이 부분은 쓱닷컴 같은 데나 롯데닷컴 같은 데서 했었어 옛날에 그 물류센터를 운영했을 때. 근데 그런 방식을 이제는 이 전자상거래에도 도입을 해서 쿠팡보다도 더 세련되고 더 우리가 더 편리한 그런 배송 네.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